안녕하세요. 산업대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의 정태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inear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선형 변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함수입니다. 함수. 어떤 x가 들어가면 이제 y가 나오는 그런 어떤 함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이 매핑이 이 리니어다, 선형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 제시된 바와 같이 어떤 두 벡터의 선형 결합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 출력은 각각의 벡터들을 변환한 이후에 동일한 그 코에피션트 C와 D를 가지고 선형 결합을 했을 때의 그 결과가 같아지는 경우.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UV에 대해서, 즉 도메인에 해당되는, 그렇죠? 도메인에 해당되는 모든 UV에 대해서, 그다음에 모든 가능한 CD, 스칼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어떤 매핑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변환을 선형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면 y는 3x 같은 게 하나의 예시일 텐데요. 어, 뭐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면 4x1 더하기 5x2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 12 x1 더하기 15x2가 될 텐데요. 자, 이거는 각각을 선형 변환을 한 이후에, 즉 3x1 한 다음에 3x1과 자 4x2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4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한 거와 같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말장난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여기에다 입력했을 때 그 결과값이 y와 각각의 x1을 입력한 결과물에다가 x1, x2를 입력한 결과물에다가 지금 여기서 그 선형 결합을 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스칼라 값 4, 5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어떤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변환을 지원하는 그러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형 변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벡터 간의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n 디멘전 n 차원에 있는 벡터를 m 차원에 있는 벡터로 이렇게 매핑하는 것을 뭐 하나의 어떤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차원 간의 벡터의 어떤 차원 간의 변환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그 변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t가 선형 변환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성질들을 만족을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어떤 성질은 우리가 이제 정의에 따라서 즉 t, c, u, v 더하기 뭐 dv는 c와 tu 더하기 d와 tv와 같이 자, 이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어떤 성질들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마지막 부분이죠. 예를 들면 C가 1이고 D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입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경우도 사실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이 좀 핵심인데요. 어떤 소년 변환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어떤 그 2차원 벡터에서 3차원 벡터로의 어떤 그 선형 변환을 지원하는 선형 변환을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2차원상의 단위 벡터들이에요. 각각의 단위 벡터들이 떻게 이 변환에 의해서 이렇게 3차원상의 어떤 벡터로 이게 매핑이 되는지를 이렇게 제시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성질을, 즉, 그 원래 차원에서의 이 단위 벡터들이 이 변환된 차원에서 어떤 벡터로 매핑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 만약에 이 t라는 것이 선형 변환이라고 한다면 자,
임의의 이 차원상의 도메인상에 있는 어떤 임의의 x에 대해서 자,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변환된 어떤 3차원 공간상에서의 어떤 벡터는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선형 변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야, 일단은 그것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어떤 임의의 x인데, 이거는 이제 x1, x2라고 하는 임의의 어떤 두 개의 스칼라로 이루어진 2차원 공간상에 있는 벡터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x1 0 더하기 0 x2. 자, 요런 어떤 두 벡터의 합으로 우리가 이제 즉 x축에 있는 성분과 y축에 있는 성분, 자, 2차원 공간상에 있는 그 성분들을 이제 둘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는 다시 x1의 1,0, 그 다음에 x2의 0,1로 이렇게 다시 또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t가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t는 x1 1 0 더하기 x2 0 1. 자, 이런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는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즉 x1과 x2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x1의 t10 더하기 x2의 t0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미 우리가 각각의 이 단위 벡터들이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어느 벡터로 변환이 되는지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에 자, 첫 번째 10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자, 2-1과 같이 쓸 수가 있고 x2 같은 경우에는 0, 1, 2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2-1.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선형 연립방정식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마치 이게 이제 두 개의 칼럼으로 볼 수가 있죠. 칼럼에 있는 어떤 각각의 어떤 칼럼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렬에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자, 2, 0, 2-1, 0, 1, 2, x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의미의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어떤 표준 단위 벡터들에 대한 어떤 변환이 어떻게 될지, 3차원 공간성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상황에서의 어떤 선형 변환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각각의 어떤 원래 공간에서의 어떤 표준 단위 벡터들의 선형 변환의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컬럼으로 가지는 그러한 어떤 행렬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렬이 있으면 이 행렬에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선형 변화는 이 행렬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x가 어떻게 3차원 공간성이 어느 벡터와 매핑이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예시의 논리들을 쭉 따라가 보시면 사실은 어떨까요? 어떤 임의의 차원에서의 어떤 변환들도 만약에 원래 차원에서의 표준 단위 벡터들에 대한 어떤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변환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어떤 행렬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원래 공간에서의 표준 단위 벡터 2차원 공간이니까 E1과 E2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변환될지를 안다면 그들을 이제 컬럼으로 하는 그런 어떤 행렬 연산, 행렬이 정의가 될 것이고 그 행렬과 원래 공간에서의 어떤 x를 곱해 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다른 차원의 변환된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특정 벡터로 변환이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t라는 것이 n 차원에 있는 벡터를 m 차원으로 벡터의 어떤 선형 변환이라고 했을 때 이때 모든 선형 변환을 만족하는 행렬 A가 존재를 해서 그 행렬이 또 유일합니다. 유니크한 어떤 행렬이 존재를 해서 자, 어떤 어떤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단순한 어떤 행렬 연산에 의해서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결국은 모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었던 어떤 A라는 어떤 행렬은 결국은 어떤 선형 변환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은 원래 공간에서 이 n차원에 있는 어떤 벡터를 n차원에 있는 m차원에 있는 어떤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일종의 어떤 연산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모든 행렬이 마찬가지죠. 모든 행렬이 이런 어떤 연산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선형 변환을 지원하기 위한 그 A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원하는 어떤 그 선형 변화는 유일하게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A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만약에 이 T가 선형 변환이면 각각의 원래 차원, n차원에 있는 어떤 표준 단위 벡터들이 과연 이 T라는 T라는 어떤 선형 변환에 의해서 어떠한 m차원의 어떠한 벡터로 매핑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쭉 컬럼으로 묶어준 이 A라는 행렬이 바로 이 T라는 선형 변환에 유일하게 정의될 수 있는 표준 어떤 일련의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표준 행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3차원에 있는 거를 2차원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어떤 선형 변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표준 단위 벡터들이 이와 같이 어떤 정의가 이러한 어떤 2차원 공간상의 이미 어떤 벡터로 선형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자, 2원, 첫 번째 공간에서 2원 해당되는 1, 2, 그 다음에 4, 3, 그 다음에 5, 6.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이 3차원 벡터, 이미 어떤 3차원 벡터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그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3차원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여기 이런 어떤 요 행렬을 요 x에다가 이렇게 곱해 주시게 되면 이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결과물 뭐 예를 들면 이거죠. x1 더하기 4x2 더하기 5x3 자, 그 다음에 2x1 더하기 3x2 자,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임의의 3차 공간상에 있는 x가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선형 변환에 의해서 우리가 2차원 공간상의 어떤 특정한 어떤 벡터로 매핑이 되었을 때 그 매핑에 대한 매핑된 어떤 그 벡터는 이와 같은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될 이러한 어떤 값들을 가진 그런 어떤 2차원 공간상의 벡터로 매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차원 벡터를 이 다른 2차원 벡터로 변환하는 어떤 연산을 선형 변환연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원래 차원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첫 번째 이제 1,0이 이제 마이너스 1,1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빨간색이 어떻게 됩니까? 변환되었을 때 이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즉 여기 보시는 이제 요 벡터가 되겠죠. 자, 요 벡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요게 한 단위인, 변환된 공간에서의 어떤 x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가 0이고, 어떻게 됩니까? 자, 요 길이로 1,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어떤 새로운 변환된 공간에서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x축의 표준 단위 x축의 어떤 기본이 되는 1,0 변환된 공간에서의 어떤 1,0이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벡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면에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0,1은요 2,1로 매핑이 돼요. 마찬가지로 자 2,1이 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자 요게 1등에 어떻게 보면은 0,1의 바뀐 공간에서 0,1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파란색 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얘가 0이고요. 얘가 1이고 자 이제 같은 길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얘가 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제 이런 어떤 선형 변환에 의해서 새로운 x축이 되고 새로운 y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했을 때, 자, 얘가 바뀐 공간에서 새로운 x1축. 자, 이게 바뀐 공간에서 새로운 x2축이 되는, 투축의 어떤 기본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방금과 같은 어떤 선형 변환을 정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첫 번째 1,0이 지금 마이너스 1,1로 선형 변환이 되는 것이고 0,1이 이제 2,1로 선형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원래 공간에서 3,2가 있다고 칩시다. 3,1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4죠. 그 다음에 3일은 3 더하기 2 하니까 어떻게 1, 5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돼요? 1, 5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공간에서의 이 벡터가 바뀐 공간에서는 이제 이 벡터로 선형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자, 이와 같은 어떤 그 행렬에 의해서 정의되는 어떤 선형 변환에 의해서 3,2라는 벡터가 선형 변환, 요 행렬에 의한 선형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1,5로 이게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1,5를 잘 볼게요. 자, 아까 이렇게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x1축이 이게 새로운 x2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뀐 축에서의 3,2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2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셋이 됩니다. 이게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2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하나, 둘이 됩니다. 1, 2가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바뀐 공간에서 새로운 x1과 새로운 x축에 대해서 3,2에 대응되는 이 벡터를 쭉 그려봤더니 어떻습니까? 공교롭게도 1,5네요. 예,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바뀐 축에서 지금 원래 공간의 3,2가 바뀐 공간에서 어느 벡터로 매핑이 될까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원래 공간에서의 2,1, 자, 바뀐 공간에서 2,1은 뭐가 될까요? 자, 이게 2,1이 되니까 이제 2 벡터가 되겠네요. 예, 0,3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1, 이 1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2,1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되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0, 3. 예, 바로 이 벡터가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1,1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1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 되죠? 1 더하기 2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보시는 바와 같이 3,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뀐 공간에서 마이너스 1,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2 벡터가 되죠? 예, 뭡니까? 3,0입니다. 예, 이 벡터가 지금 이와 같은 어떤 행렬에 의해서 선형 변환이 이루어지면은 뭐로 바뀐다? 예, 3,0으로 바뀐다. 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선형 변환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런 어떤 선형 변환으로 우리가 이제 가능한 어떤 변환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대칭 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자, 어떤 이 점이 있어요. 자, 원래 공의 점이 있는데 이 x축을 두고 반사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 벡터가 선형 변환에 의해서 이 벡터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x축은 x의 단위 벡터는 그대로 유지가 된 채 y의 단위 벡터가 만약에 0,1이 0,-1로 변환이 된다면 자, 이 벡터는 바뀐 공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공간에서 이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예, 바뀐 공간에서는 이 벡터가 될 겁니다.
자, 무슨 연산을 지원하나요? 예, X축을 기반으로 반사를 할 수가 있는, 리플렉션 할 수 있는 연산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선형변환, 리플렉션을 지원하는 선형변환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Y축도 마찬가지죠. Y축도 X축을 1,0을 마이너스 1,1로 축을 변환하게 되면 얘가 선형 변환에 의해서 Y축에 의해서 반사가 되면 이쪽으로 와야 될 것이고, 그럼 바뀐 공간에서 이 값으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 맞습니다. Y는 그대로 두되, 그러니까 Y축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들 1,는 그대로 두되, 예, X축에 해당되는 1,0을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연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원하는, 뭐, Y는 X축을 기반으로 반사한다?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점이라고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선형 변환을 하게 되면, 이 Y는 X라는 축을 통해서 변환이 되면 이제 여기로 올라와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맞습니다. 바로, 요 X 0,1을 1,0을 0,1로, 그 다음에 0,1을 1,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됐을 때, 원래 이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죠? 예, 맞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원하는 y를 x축으로 축을 가지고 이게 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축을 기반으로 수축과 팽창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1,0인데 얘가 이제 만약에 이제 x축 방향으로 이제 k배를 팽창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예, 축소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 확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 됐든,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단위 벡터가 1,0이 자, 뭐 k,0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축, x축을 기반으로 이렇게 수축, 팽창 같은 것들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y축을 기반으로 수축, 팽창을 하게 되면 예, 0,1이 0,k로 이렇게 축을 가지게 되면 됩니다. 자, 이제 회전입니다. 회전. 자, 회전 같은 경우도 되게 쉽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자, 이제 여기 있는 점인데 이렇게 세타만큼 이제 회전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세타고 이제 요게 세타가 이렇게 됩니다.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어떻게 지원할까요? 예. 그냥 말 그대로 요 X축, 여기, 첫 번째 빨간색과 요 파란색이 요 해당되는 원래 공간에서의 어떤 표준 단위 벡터가 세타에 의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세타만큼 이제 움직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세타만큼 움직이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길이가 1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요 x축은 이게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게 이제 사인 세타가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타만큼 이동하게 되면 얘가 길이가 1이니까요. 자, x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자, 요게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0은 변환의 세타만큼 이게 시계 반대 방향에 이동하게 되면 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여기 0,1 같은 경우는 세타로 이게 시계 반대 방향에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자, 어떠한 원래 공간에서의 점이 있을 때, 행렬 연산에 의해서 이렇게 원래 이제 있었던 점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1, 여기 해당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환된 공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변환될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연산에 의해서 세타 연산, 세타로 이제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에 의해서 자, 이 벡터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이미지들이 있어요. 원래 이미지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들을 확대 축소하고 로테이팅하고 뭐 이런 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간단하게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칩시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색깔을 좀 바꿔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다고 칠게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럼 바뀐 공간에서 이 1,0은 어떻게 돼야 될까? 예,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이게 뭐죠? 예, 0,1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게 뭡니까? 예,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원래 이미지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행렬 연산에 의해서 선형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말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형태의 어떤 이미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예,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리플렉션 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미지로는 X축이 이랬고 바뀐 쪽에서는 X축이 어떻게 되냐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Y는 그대로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이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선형 변환이 있다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선형 변환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2배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Y축으로 2배를 늘린다든지 등등과 같은 어떤 다양한 어떤 이미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선형 변환에 의해서 회전한다든지 축을 가지고 반사를 한다든지 로테이팅 한다든지 등의 어떤 그 선형 변환의 어떤 몇 가지 특징들 자주 발생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은 선형 변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즉 모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벡터 간의 어떤 매핑 중에 특정한 어떤 형태에 의해서 어떤 선형 변환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단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개념들을 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신 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유값, 고유벡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어떤 선형 변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이 이해되시면 사실은 이제 이 고유값, 고유벡터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